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자격증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에 대해서 좀 내용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 3회차에 11월에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였는데요.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고, 또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해 보았는데, 그 뭔가 학원이나 강의에 대한 홍보 글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보는 게 맞는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험 후기 영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봤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 지금 시험이 하나 있는데요. 3회차 시험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회차에 보면 필기 원서 접수가 2023년 1월 10날부터 19일까지 필기 접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기 접수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필기 시험은 19,400원, 그리고 실기 시험은 3만 원의 응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큐넷 사이트에 지금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능력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자라던가 아니면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로 문제 은행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클릭해서 풀고, 그리고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바로 합격 여부가 모니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기였어요. 실기 시험은 뭐 자료가 없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자료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큐넷 사이트에 있는 실기시험 범위, 능력 단위를 다 출력을 해서 그것을 한 번씩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NCS 분류 중에 보면 패션 기획, 패션 디자인, 비주얼 머천다이징, 의류, 유통 관리 요렇게 요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실기 시험으로서 문제에 어떻게 녹여들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지 사실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시험 과목은 뭐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패션 머천다이징 실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고 작업형으로 5시간 정도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는지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칭도 많이 해봤고요. 블로그도 많이 찾아봤는데 학원 홍보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사실 크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문서로 작업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 근데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보자. 라고 해서 그냥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일단 NCS 능력 단위를 살펴보고 거기서 주어지는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표 위주로 많이 봤어요. 뭐 원가 계산이라든지 배수율이라든지 금액 책정이라든지 판매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이 숫자가 이 표에 주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디자이너로 근무를 오래 했었지만 MD로 근무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패션 전공자는 맞지만 MD를 전공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패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마켓 포지셔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산해서 숫자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낯선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직접 가서 부딪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복기로 좀 기억나는 걸 빠르게 적어봐야지 해서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와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그 문제의 기억들을 막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갔었는데 시험장에 가면 일단 신분증 검사를 하잖아요. 신분증 검사와 동시에 그 무슨 번호라고 하죠? 비번호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우고 비번호로 이제 하는 거죠. 비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로 정해지는데 제가 뽑은 비번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제출을 할 때도 비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컴퓨터 작업인 건 알겠는데 그럼 워드로 한다는 건지 한글로 한다는 건지 뭐 아니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연습을 했고요. A4 사이즈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 분석 같은 거 할 때에는 기재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형식으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세로 방향으로 기재를 하시오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뭐 7문제, 8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문제는 9문항이 나왔고요. 9문항에 대해서 각 한 문항에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 포인트도 주어지는데요. 글씨 포인트는 12포인트로 진행하시면 되고 용지 여백이 아무래도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한 것이 맞다면 위는 40, 아래는 10, 그 왼쪽과 오른쪽은 25, 머릿말, 꼬릿말은 15씩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머릿말 오른쪽 끝에 비번호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꼬릿말에는 쪽수를 기입하도록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계산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용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상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 중에 계산기 앱이 있잖아요. 그것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장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메모장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니까 메모장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메모장까지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사실 MD들은 엑셀 프로그램과 너무나도 친숙하잖아요. 그 모든 계산과 이런 것들을 수식을 걸어서 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못하게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클릭을 막 하면서 계산을 막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계산기를 가지고 갔지만 그 또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산기 앱을 꺼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설정 같은 것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아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료는 2개 정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 패션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브랜드의 현 상황,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주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 1번에서는 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와 경쟁이 심화되어 국내 패션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었고, 백화점의 높은 수수료율에 부담을 느껴서 아울렛에 입점하고 직영점의 확대, 온라인 시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다각화하는 분위기가 현재 국내 패션 시장의 실정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글로벌 SPA 스파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브랜드 A의 경우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에 주로 입점하여서 진행하는 브랜드로 슬로건과 브랜드 프린트 등을 표현하면서 등을 표현하였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고함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컨셉 설명이었는데요. 페미닌 로맨틱 컨셉의 30대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로 국내에서 18년차 되었다. 최근 아울렛 기획 상품으로 소비자층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외 생산의 확대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팽글 제품의 블라우스 상품을 기획하여서 75%의 높은 판매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고객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또 이에 맞춰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자 중국 유통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글로벌 소비자층에게도 인지도가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을 일단 얘기하는 자료로서 자료 1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료 2번이 주어졌는데요.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표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아우터, 이너, 바텀, 복종의 각각 4개의 스타일에 대한 표를 제시를 하는데요. 아우터, 이너, 바텀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제 모델 수, 공급 금액, 뭐 로트, 컬러별 수량, 제조 원가, 판매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량 판매율, 금액 판매율, 그리고 회수율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 같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자료 2번으로 나와서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고 제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문항수는 9문항이었습니다. 9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각 1, 2, 3, 4, 5, 6, 7, 8, 9번까지 있지만 각각의 그 안에 뭐 1-1, 1-2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항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1번, 1-1번 스왑 분석을 하시오. 네, 스왑 분석을 하는데 각 2가지 이상씩을 작성하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로 만들어서 각각 해당되는 곳에 칸에 2가지 이상씩 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1-2번은 스왑 분석으로 전략 2가지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스왑이 나올 것이다 정도는 예측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 자켓, 점퍼, 코트, 베스트 총 매출 금액과 그에 대한 풀이를 하시오. 그리고 2-2번 이너의 총 금액 판매율과 그에 대한 풀이를 하시오. 2-3번 바텀 재고 수량 금액과 풀이를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였죠. 그리고 3번 문제로 가면요. 차기 년도와 금년도 실적, 배수,
신장률, 판매 금액, 유통마진 28%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표로 나오고, 그리고 그 표 안에 각각 1번, 2번, 3번, 4번 빈칸을 뚫어놔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뭐 3번 동그라미 그 빈칸을 각각 뚫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문제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자, 3-1번. 자, 공급 금액 신장률 동그라미 1번을 구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3-2번. 금년도 매출 금액 동그라미 2를 구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3-3번. 차기년도 목표 매출 금액 동그라미 3번을 구하고 설명하시오. 3-4번. 차기년도 목표 배수 동그라미 4번을 구하고 설명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고 주어진 숫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계산하신 다음에 이 빈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이 빈칸 숫자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풀이하신 다음에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번 문제로 가면요. 자, 4번 문제는 원피스 상품 구성에 대한 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차기년도 원피스, 숏, 미디움, 롱 기장으로 나뉘어서 표가 제시가 되는데 여기 세로축은 원피스, 숏, 미디움, 롱 그리고 가로축은 저가, 중가, 고가 뭐 이렇게 해서 표가 제시가 되고요. 그 표 안에는 몇 모델이 진행되어 있는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A라고 표기가 돼서 기획상품 A A는 숏기장에 저가에 표기가 되어 있었고 B 주력 상품으로 고가와 롱기장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4-1번 문항은 금년도 아이템 구성과 차기년도 아이템 구성의 기획 변화 및 의도를 작성하시오 였고요. 그리고 4-2번 소비자가 그러니까 택가를 얘기하는 거죠. A 기획 상품과 B 주력 상품의 가격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4-3번 디자인 방향 A 기획 상품과 B 주력 상품에 대한 형태, 디테일, 컬러, 소재 등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문제 자체가 표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표 안에다가 그 내용을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 디테일, 컬러 그러니까 형태 쓰고 디테일 쓰고 컬러 쓰고 아니 컬러 했는데 컬러에서도 색상, 톤, 배색에 대해서 또 쓰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의 종류, 외관, 촉감, 기능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품평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품평은 사실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품평을 어떻게 낼까? 했는데 품평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표로 문제가 나왔는데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져 있는데 약간 가로축에는 점수 그리고 세로축에는 자켓 001번, 자켓 002번, 자켓 00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켓 001번부터 6번까지 각각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5번 문제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1번 자켓 001번부터 006번의 총점을 계산하시오. 가 문제였고 5-2번 그 중에 4모델을 선정하고 최종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그러니까 A 브랜드에 맞게 A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이 표를 보고 이 표를 해석해서 4모델을 선정한다면 이 점수표에서 이 모델, 이 모델, 이 모델, 이 모델을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와 설명, 방향 제시를 하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인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는 뭐 겉감, 배색, 제조 원가, 임가공, 배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표에 맞게 이제 문제를 푸시오인데, 자, 6-1번 겉감 단가와 풀이, 뭐 겉감 단가와 풀이를 하시오. 6-2번 원자재 금액과 그에 대한 풀이를 하시오. 6-3번 제조 원가와 그에 대한 풀이를 하시오. 6-4번 배수와 그에 대한 풀이를 하시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7번 문제로 가면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주어져 있고 문제 풀어야 되는 그 칸만 빈칸으로 뚫어놔서 그 옆에 다른 것들과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풀다 보면은 숫자가 금방 나올 계산해서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런 계산에 대해서 좀 강하시다면 또 쉽게 풀 수도 있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별로 생산처에 대한 평가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로 측 같은 경우에는 A사, B사, C사, D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이 업체들이 어디에서 생산을 진행하는지 베트남, 뭐 중국, 국내 뭐 이런 것들 국가명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가로축에는 지시사항 이행, 뭐 납기를 얼마큼 준수하는지, 제품의 품질이 어떤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표로 나와요.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은 그 A사, B사, C사들이 이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는지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번 문제를 푸실 때 문제는 A 브랜드에 적합한 생산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그리고 7-2번 차기년도 원피스 저가 전략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에 적합한 생산처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8번 문제로 가면요. 8번 문제는 8-1번 현 시장의 상황과 A 브랜드의 상황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식의 문제였던 것 같고 8-2번 자사몰 오픈과 온라인 종합 쇼핑몰 입점에 대한 장단점 2가지 이상을 기재하시오 였고 8-3번 A 브랜드 경우에 자사몰 오픈과 온라인 종합 쇼핑몰 입점에 어느 곳에서 더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로 넘어가면 마켓 포지셔닝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리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나오면 포지셔닝이 나오면 제가 그 브랜드 실정에 맞게 포지셔닝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포지셔닝 맵이 이미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포지셔닝 맵이 주어집니다. 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베이직 트렌드, 고가, 저가 라는 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현재 A 브랜드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A 브랜드 위치는 뭐 약간 베이직, 약간 하이 프라이스 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소문자 A와 B가 이제 각각 포지셔닝에 마킹이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렌디 쪽에 치우쳐져 있고 고가 쪽에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에 치우쳐져 있지만 저가 쪽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고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9-1번 소문자 A, 그러니까 A 포지셔닝의 상품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 포지셔닝은 약간 트렌드에 치우쳐지고 고가 쪽에 있었잖아요.
트렌디하면서 고가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는 말이죠. 9-2번 같은 경우에는 비포지셔닝의 상품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9-3번 A와 B 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A 브랜드 있죠? A 브랜드가 리포지셔닝을 할 때 적합한 포지셔닝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총 9문제였고요. 시간은 한 5시간 가량 풀다 보니까 뭐 중간에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간식 같은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물 마시고 뭐 초콜릿이나 뭐 간단한 스낵 종류 같은 거는 싸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도 사실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행히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4회차 시험에 있었던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도 제가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사실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 일러스트 한 번을 그려보지 못하고 도시카 한 번을 그려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시험장에서 응시를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실무에 있었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저처럼 지금 디자이너로 일을 해서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는 어렵지 않게 취득을 했는데 이게 MD 분야로 와서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시험 본다라고 하니까 좀 시험 보는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좀 자료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10날부터 필기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1회차밖에 올해는 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필기는 뭐 NCS 능력단위 한 번만 훑어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뭐 연습 좀 해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실기시험 볼 때 시험장이 굉장히 빨리 마감이 돼요. 뭐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접속을 하시고 그 서버가 대기 시간이 굉장히 또 길어지더라고요. 접수할 때쯤에는 그러니까 빠르게 접속하셔서 시험장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 시험장이 서울 쪽 아니면 대구, 부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도권에 뭐 거주를 하고 있다. 서울 지역 시험장을 놓치면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시험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열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 없으시도록 빠르게 접속하셔서 시험장을 잘 고르셔서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올해 2023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시험 보시는 응시하시는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모 남겨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빠른 답변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보면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들 합격 기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올해 모두 다 취득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모두 합격하세요.